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선아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멀리 교외로 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최근 곽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시농업인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최근 이렇게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찬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옥상 텃밭이나 상자 텃밭이 생각나는데요. 도시농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도시에서의 이제 농업이죠. 그래서 도심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 농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심의 공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아파트의 베란다, 옥상, 또 그 외에도 뭐 주말 농장 같이 약간 교외로 나가서 분양을 받아서 운영하는 텃밭도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농업이 정말 그 도시나 농촌을 떠나서 중요하다. 농업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면서 이제 스스로 좀 그 먹거리, 그 안전한 먹거리를 또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 네. 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 도시화가 확산되고 공업화가 진행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크게 보면 좀 한 일종의 뭐 자연 보호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점점 이 개념이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게는 뭐 자급자족 운동, 뭐 안전한 먹거리를 어찌 보면 이기적인 차원에서 내가 혼자 잘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더 크게는 그 이 환경을 지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놓고 보면 이 시대의 하나의 추세, 트렌드가 되기도 하지만 거대한 그 대안으로까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2012년 재작년 5월부터 이제 도시농업 육성법이 시행이 돼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이 도시농업이 좀 가능할까요?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짜투리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뭐 그 철도 폐선 부지 같은 것도 이제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요즘 도로도 이제 새롭게 그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그러면 구도로 이런 것을 뭐 그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거를 오히려 그 시민 농원으로 농장으로 좀 그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토지 확보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말 적정한 그 유유지 쓸 수 있는 땅을 어디까지 둘 거냐 하고 하는 분류하는 것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산 확보입니다. 이게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뭐 이게 돈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부 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 특히 뭐 영국이나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자체 차원에서 꾸준하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일본 같은 경우는 시민농원을 운영하는데 90% 정도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서울시라든지 그 강동구청, 강동구가 이제 상당히 도시농업의 그 메카 모델로 네.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곳은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농업이 단지 뭐 시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뭐 좋게 하는 이런 어떤 지자체장들의 뭐 선심성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 도시농업이야말로 중요하다. 꼭 해야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농촌 농업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 혹시 여가 생활이나 관상용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인들이 보기에는 도시농업, 아까 쿠바 같은 경우는 뭐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뭐 그 쌀을 제외하면 3%도 안 되거든요. 식량 자급률이.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가뜩이나 그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출로라든지 시장 확보도 어려운데 그렇죠. 도시에서
지금보다 이제 몇 배 이상 그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서 자급자족하겠다고 하면 농업인들은 이제 손해다, 그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서 더 많은 농산물 촉진, 특히 이제 채소, 그 유기농이라든지 그 채소의 소비를 더 늘리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요. 또 하나는 이 농사를 배우거나 새로운 농법 이런 것들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도시 농업, 특히 농업이라고 하면 나이 많이 든 분들의 몫이거나 좀 너무 낯설거나 뭐 이런 그 친근하지 않은 게 여전히 있는데 좀 그 농업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그 꼭 해야 되는 우리 특히 생존의 문제, 우리 생존권의 문제,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네. 이것을 중요하게 인식해서 앞으로 도시농업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특히나 그 공무원을 비롯한 이제 행정기관에서의 추진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될 테고 그러나 시민들의 실천이나 또 여러 사업을 또 진행하는 이런 그 솔선수범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들이 도시에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기업 소유의 건물들, 옥상 그 농원이라든지 네. 그 텃밭 조성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 나서서 한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실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도시 농업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움직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또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순하게 체험과 여가 생활이라고만 생각했던 도시농업이 이렇듯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도시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틀에 박혀있는 인식을 먼저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건 누구든 생존과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